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침투와 삭감에서 삼삼 침입에 관한 그런 수법들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화점에서 날일자로 굳혀져 있는 모양에서 삼삼에 침입할 때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사활 모양부터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요. 쭉 귀마다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에, 세 문제는 흑선이고요. 흑선 백사. 마지막 문제는 백으로 살려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먼저 좌상기부터 보겠습니다. 흑으로 백을 잡아라. 자, 가장 이렇게. 자, 이거는 물론 다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자, 가장 기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이 자충으로 잡히게 되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바짝 이렇게 가면 오히려 백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멀리서 공격하는 수가 좋죠. 예. 자, 사활을 할 때요. 요령이 뭐냐 하면 일단 이 성격 급한 분 있죠. 성격 급한 분은 이 사활 문제를 접근이 어렵습니다. 좀 느긋해야 됩니다. 사활은요, 좀 느긋하게 해야지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잡으러 가면 오히려 살려주는 결과가 많습니다. 대체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문제는 흑선으로 백을 잡으라. 역시 치중을 해서 석점 중앙이 급소다. 석점에서 한 칸 뛰는 자리 가운데서 한 칸 뛰는 자리에 두고 연결할 때 이렇게 젖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폐맛이 좀 나쁘기 때문에 물론 잡힙니다마는 가만히 밀고 요 수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밀고 끊는 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는 모양. 사는 모양은 자 앞전에 보면 이렇게 해도 죽고요, 그죠? 좌상귀. 두 번째 이렇게 해도 잡히죠, 우상귀.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엇이냐? 석점 중앙이 급소다. 석점에서 가운데서 한 칸 뛰는 자리, 그 자리가 급소이죠. 자 이렇게 두면 자 흙이 조금 야릇하게 한번 떠볼까요? 요런 데 붙여가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성급하게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두면 잡히죠.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여기를 두어서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4월에서요. 꼭 알아두셔야 될 법칙을 미리 한번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에서는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4월의 법칙. 1번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2번 귀의 급소는 2의 1이다. 3번 궁도가 넓을 때는 줄여라. 대체로 젖히는 수가 많습니다. 그 외의 수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젖히는 수법이 많이 등장하죠. 4번 자충으로 유도한다. 주로 먹여치기로 해서 자충으로 유도해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5번 일선에 묘수 있다. 일선에 두어서 사는 묘한 그런 모양도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활의 법칙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거의 이 5가지 경우에서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워밍업으로요. 가장 기초적인 사활 모양부터 보았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상귀에 한번 돌을 놓고요. 자, 이런 모양 뭐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날일자로 받는 모양. 여기에서 백이 33에 바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맞고 자, 이런 모양에서
자, 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런 모양에서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모양에서 백이 손을 뺐다. 그러면 흙으로 잡는 방법. 자, 이 모양을 잡으러 가는 방법을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시작 보죠. 좌상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좌상기 모양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원리. 자, 이 모양입니다. 좌상귀. 자, 흙이 할 차례인데요. 흙이 할 차례인데 백석점, 귀에 이렇게 쫙 나란히 되어 있는 백석점을 잡아라. 자, 어떻게 하면 잡느냐? 그러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돌을 사월 부분입니다. 사월에서는 너무 급하게 잡으러 가면 오히려 돌을 살려주게 돼요.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월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좀 느긋하게, 예, 왠지 관심이 없는 듯한, 예, 그런 느낌으로 가면 오히려 그 돌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상기는 흙이 한번 잡으러 가 볼게요. 여기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빠지는 수가 백을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바로 막아오면 젖히고 있게 되면, 자, 요 모양 한번 보시죠. 이 귀에서 곡사 형태로 이렇게 꼬부라진 모양이 있죠. 즉 좌상기 모양을 보면 요런 모양, 귀에서요, 이 원리를 잘 봐셔야 됩니다. 기본 원리. 요렇게 귀에 꼬부라진 모양 있죠. 그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귀에서, 예, 곡사 형태로 이렇게 꼬부라진 바로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으로 유도되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이 모양은 백이 자체로 죽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모양하고요, 또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보시면 이쪽에 양쪽에 돌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자, 이렇게 됐다 봅시다. 자, 막혀 있는 모양이나 돌이 젖혀져 있는 모양이나 상태가 똑같습니다. 즉 우하기의 모양이나 좌하기의 모양이나 같은 상태입니다. 돌이 막혀져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돌이 하나 더 있어도 밑으로 일선에 젖혀져 있는 모양이나 똑같은 상태라는 거, 요것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좌상기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좌상기 모양으로 돌아가서, 자, 판을 일단 뭐 다 지워버리고 좌상기 모양만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요게 가장 사실은 사월 공부한 데 있어 가지고요, 가장 기초적인 사월 공부할 때 이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 모양을 가지고 파생되는 모든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요게 가장 기초인데요. 자, 요 모양 보시면 흙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예, 가만히 빠지라고 했죠. 가만히 빠지고 백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백이 마늘모로 뜨면 어떻게 되느냐? 백이 마늘모로 뜨면 여기에서도 성급하면 안 돼요. 성급한 것은 이것이죠. 네, 살아버립니다. 딱 살죠. 절대 사월을 접근할 때는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이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 둔소와 마찬가지로 여길 두는 거예요. 여길 두고, 자, 막으면, 네, 앞전에 뭐 이거는 치받지 않아도 되네요. 그냥 붙여도 되겠습니다. 잡히죠. 자, 그리고 여길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앞전에 우리가 기초 4월에서 공부했죠. 가만히 찝어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거죠. 백이 먼저 한번 젖혀 볼까요? 젖히고 막을 때 마늘모로 뜨면 어떻게 하느냐? 역시 여기에서도 흙이
백이 던지는 미끼에 말리면 안 돼요. 즉 미끼에 말린다는 것은 이렇게 한 점을 먹으면 역시 또 이렇게 사는 모양이 되죠. 물론 패입니다만은 패는 말이 안 되죠. 그냥 잡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흙이 어떻게 뜨느냐. 앞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빠지는 수하고 아까 앞전의 모양은 빠져져 있는데 하나 젖혀져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일선의 단수 치면 빠지는 모양이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빠지는 수나. 자, 이렇게 두고요. 백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최대로 버티는 수인데 찍게 됩니다. 빠지면 물론 이렇게 잡히죠. 백은 이렇게 한번 흙을 헷갈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헷갈리게. 자, 이때는 따면 안 돼요. 따면 패가 되죠. 안 됩니다.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활 문제를 하실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치중하는 수가 좋습니다. 따낸다 하더라도 맞게 되면 결국 여기를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수보다요. 어떤 호흡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여기에 더 주안점을 주셔야 됩니다. 사활을 공부하실 때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둑두는 상식과는 다릅니다. 동떨어진 세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활이라는 분야에 따로 적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여기에 적응을 하는 방법, 그 방법만이 가장 사활에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 모양을 보면 자, 이제 사활 공부할 때 가장 기본 형태 이 모양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흙이 잘못 뜨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뜨는 경우. 잘못 뜨는 경우에 또 백은 또 어떻게 응수를 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흙이 이걸 젖혔어요. 막으면 있고 여기에서 백이 젖히고 흙이 막을 때 자, 이때 백이 어디를 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사활 모양이죠. 이 사활도 필수 사활이 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다른 데 두면 여기 이런 데 두면 아까 해봤죠? 석점 가운데 자리에 치중을 당해서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놓는 수. 자, 이런 부분이 생소하게 느끼신다면, 생소하게 느껴지신다면 아직 사활 공부에 좀 더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수가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모양 한번 해볼까요? 비슷한 모양이 또 이런 모양이 있죠. 자, 요런 모양. 자, 모양만 한번 쫙 해볼게요. 자, 비슷한 모양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상귀 문제인데요. 이 모양에서는 백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둬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나는 그렇게 두는 수가 잘 눈에 안 들어온다. 좀 뭔가 특이하다. 특이하죠. 사활은 일반적으로 바둑 두는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안드로메다인의 사고방식으로 바둑을 두셔야 됩니다. 지구인의 사고방식으로 두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바둑 두는 방식을 지구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하자면 사활이나 맥은 어떻게 해요? 안드로메다인의 사고방식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이런 수들을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은 이 좌상기 모양에서는 이 빠지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좌상기의 흙이 백을 잡으러 가야 되겠는데 1번 석점 중앙에 치중을 한다. 2번
B 자리에 한번 붙여본다. 자, 어느 쪽이 급소일까요? 자, 한번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볼 타임을 갖겠습니다. 이때는 A 자리에 치중을 하는 수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B 자리에 껴붙이는 수가 정답이 되겠느냐? 자, 좀 어려우시죠? 네. 자, 여기에서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모양의 구애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치중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상당히 강한 기력을 소유자께서도 이해로 이런 데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여기를 두게 됩니다. 자, 빠져볼게요. 빠지면 가만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막으면 이쪽을 두어서 자, 맛보기로 살게 되었죠. 귀에도 또 한 집이 나는 수가 있고. 그러면 요번에는 흙이 자, 이렇게 붙여보면 어떠냐. 이때는 그냥 가만히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자,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딱 살았죠. 즉, 이 경우에는 석점 가운데 자리에 치중하는 수는 100을 살려주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또 어떤 수를 쓰느냐. 여기에서는 껴붙이는 수를 써야 됩니다. 껴붙이면 100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으면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더 좋은 수를 해볼게요. 여기 두는 수가 더 좋아요. 그러면 100이 이으면 자충으로 양자충으로 잡히죠. 그러면 이렇게 패로 버텨야 되는데 이 패는 100이 더욱더 안 좋죠. 네, 흙이 먼저 따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 모양은 100이 뻗을 수밖에 없고요. 이때 바로 패할 수도 있지만 이 수보다는 여기에서는 한 칸 뛰는 수가 더 좋아요. 이렇게 받을 때 여기까지 한 번 더 선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칸 뛰은 수의 의미는요. 여기까지 선수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패를 들어가라. 이것이 이 모양에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가 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정답도예요.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요. 100이 뻗을 때 흙이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젖히면 100이 뻗어서 이 모양은 그 유명한 그 빗골형이 되겠습니다. 빗골형이란 뭐냐? 머리에 빗는 빛 있죠. 빛과 닮았죠. 직사각형 형태로 6집을 낸 모양. 이 모양을 빗골형이라고 하는데요. 빗골형은 완생입니다. 즉 여기 두면 맛보기로 내가 산다는 뜻이죠. 빗골형의 뜻이 위아래가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에서는 이 법칙이 두 가지가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평범한 생각으로 두었을 때 상대방이 받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딱 여기 뚫을 때 저거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그 경우에도 해당이 되었고요. 또 귀의 급소는 2의 1이다. 거기에도 해당이 되죠. 두 가지 법칙에 다 되었습니다. 이 모양은.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 사활을 가장 기초를 많이 닦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갔어요. 자, 여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날일자로 받았는데요. 자, 우선 이 모양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된 모양. 자, 이 모양에서 손을 100이 뺐다. 손을 뺐을 때 흙으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양 있죠? 이 모양. 이렇게 된 모양 있죠? 이 모양으로면 유도하면은 이 모양은 자체적으로 죽음이니까 이 모양으로 유도하는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젖히고요. 젖히면 100원.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응수가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어떻습니까? 젖혀져 있는 모양이나 막혀져 있는 모양이나 똑같은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
이 모양으로 유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4월의 원리가. 자, 이 모양하고 똑같이 되었죠. 그죠? 이 자리는 공배 자리니까요. 뭐 돌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 보면 같은 모양이 되었죠. 자, 이렇게 모양을 유도하면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서 백이 약간 어렵게 한번 받아볼게요. 자, 어렵게 받는 경우는 뭐냐? 요렇게 헷갈리게 받습니다. 헷갈리게. 즉 앞전에 말씀드렸죠. 성격 급하신 분은 사활을 사활 문제를 접근하시기 어렵다. 만약 성격 급하신 분이라면 백이 이렇게 한 칸 뛰면 어휴 이걸 뭐냐 하고 이렇게 못 참겠다 하고 이렇게 막 건드리면 딱 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자 이거 못 참겠다 하고 찌르면 결국 또 이 모양도 백이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푹푹 찌르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이렇게 줄이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또 헷갈리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찌르고 이건 살죠. 성격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항상 느긋하게 사활은. 자 여기에서는 백이 놓고 싶은 자리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백은 이 자리에 놓으면 살게 되죠. 2의 1 되는 자리가 급소다. 2의 1 자리가 급소다. 자, 이걸 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모양은 그냥 찔러도 잡히네요. 이렇게 도 잡힙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이런 수에 말리면 안 되겠고요. 자, 또 다른 거 한 가지 볼게요. 이것을 하나 이 법칙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자, 이 모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백돌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모양 착각했습니다. 자 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백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백이 이 상변 쪽에 한 점을 발판으로 해서 여기를 두었습니다. 넣고요. 이렇게 찌르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흙은 막았고 백이 뻗었어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했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궁도가 넓어 보일 때는 줄이라. 줄이는 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젖힌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부터 젖히느냐? 약한 쪽에서 젖혀야 되겠죠? 이 두 점이 약하니까 이쪽에서 젖힙니다. 여기를 두면 막았어. 결국 귀에서 구부러진 곡사 형태. 그 곡사 형태로 가면 잡힌다고 그랬죠? 자체적으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백이 꽁수를 한번 써볼까요? 꽁수란 뭐냐? 수 자체보다 사람의 심리에 기대어 수를 내는 그런 모양이죠. 공수란 수 자체하고는 상관없고 사람의 심리에 기댄 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드리면 산다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이렇게 막아서 잡힙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공수를 쓰려고 해도 조용히 치중을 해서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어떤 유사점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한 가지를 해보죠. 하나를 공부하면 다른 거 한 가지 더 덤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삼삼침에 관한 모양인데요. 한 칸 띄어 있는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는 보통 한 칸 띄어졌을 때는 변 쪽에 돌이 있어 가지고 그 바란스를 맞추려고 이렇게 한 칸 띄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여기에서 백이 33에 들어갔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모양. 자, 여기에서 요즘 하긴 이 모양 또 말입니다. 요즘 프로기사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많이 보셨죠? 배팅 대국에서.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왜 이렇게 넘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프로들 실전을 보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아마 이렇게 젖히는 수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프로들 대국에서. 그런데요. 이런 수는 사실 아주 고수들이나 쓰는 수고요. 자,
중급자분들께는 어떤 수를 추천하고 싶나 하면 여기 뻗는 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뻗어두면 백이 귀에서 손을 못 뺍니다. 예, 손을 못 빼요. 왜냐하면은 손 빼면 백이 잡히게 됩니다. 즉, 백이 만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 쪽에 이 전개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상귀의 백을 한번 공격해 볼까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궁도가 넓어 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라. 줄입니다. 그럼 줄이는 자리가 두 군데가 보입니다. 지금.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줄인다면 A 자리도 있을 것이고 B 자리에 밀고 들어가는 수도 생각이 됩니다. 자, 과연 어느 쪽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B 자리에 밀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A 자리에 젖혀될 것인가? 갈등이죠. 자, 이런 사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왜냐? 실전에 아주 빈번히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자, 네, 감사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 오는 수가 묘수예요. 예,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중을 하고 놓을 때 여기를 젖히면 안 되겠나 싶지만 이 모양은 이렇게 바로 막는 수가 있어요. 끊어도 네, 연단수에 걸리죠. 그리고 이렇게 찔러도 딱 살았죠. 네, 살았습니다. 자, 일선의 묘수 있다 그랬죠. 일선의 묘수 있다. 또 2의 1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어느 쪽으로 줄이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쪽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뛰는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이쪽으로 드셔야 됩니다. 자, 물론 백이 이렇게 빈상어 받으면 네, 아까 모양으로 유도되죠. 귀에서 구부러진 모양으로 유도가 됩니다. 구부러진 곡사 형태로 유도되었기 때문에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백은 이렇게 받는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꽉 맞게 됩니다. 백의 이도는 무엇이냐? 이걸 끊어 돌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놓고 따내면 붙여서 이렇게 패를 한번 하자. 패죠. 네, 패가 되었습니다. 흙으로서는 뭡니까? 좀 불만스럽죠. 그냥 잡을 수 있었는데 패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요. 자, 여기를 딱 막아올 때 이 수가 중요합니다. 찌르는 수가요. 자, 멋있게 뚫려고 이렇게 치중하면 이것은 패가 됩니다. 패가 됐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잡을 수 있는 돌인데 패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찌르고요. 치중을 하면 급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자, 백은 이렇게 막을 때 찔러서 여기 치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을 내려고 이렇게 둬야 되겠죠. 네, 역시 들어가고요.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젖혀서 잡힙니다. 잡혔어요. 네. 이쪽으로 단수를 못 치죠. 단수를 못 치니까 이쪽으로 한번 단수를 쳐볼까요? 치면 꽉이어서 따내더라도 네, 받아주고 결국 백이 따내야 되는데 자충이 돼서 뒤에서 못 들어오니까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내면 귀곡사로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뜰 때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뜰 때 이렇게 하니까 백이 곡사 형태로 죽었는데요. 백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살짝 먹이치기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서 또 흙이 성급하게 따내면 안 돼요. 따내면 막아서 패가 됩니다. 이거는 귀곡사 아닙니다. 패가 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막아서 패가 돼요. 자세히 보시면 패죠. 네, 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의하실 게 이렇게 먹이치기 할 때 반드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수가 이 수가 돼요. 여기를 두고요.
자, 100은 막아야 됩니다. 이때 이걸 한 점을 따냅니다. 다시 따야 되죠. 됐다냅니다. 그럼 뭡니까? 예, 아까 모양과 똑같이 되었죠. 네, 똑같이 되었습니다. 아까 모양과 똑같이 되었죠. 100이 따내도 네, 이렇게 두고 예, 이걸 두면 꽉 막았어. 결국 귀곡사 형태로 100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모양은 즉 빠지는 수가 흙이 귀에 대해서 선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만약 100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여기 젖히는 수가 좋다는 거예요. 놓고 치중하고 네, 여기까지가 가장 흙이 정확한 수순으로 잡으러 간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테크닉을 하나 공부를 하시면 덤으로 하나 또 공부할 게 있습니다. 또 뭘까요? 또 알아두셔야 될 또 아주 중요한 사활이 하나 있는데 요걸 보면요. 또 응용 문제가 있습니다. 응용 문제도 하나 해보죠. 자, 이런 부분. 자, 이번에는 응용 문제입니다. 자, 하나를 알아둠으로써 네, 동시에 여러 가지를 또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양입니다. 자, 이 좌변에 이 100을 공격하는 문제인데요. 네, 변의 사월이죠, 이번에는. 예, 좌변의 100을 공격하는 문제인데 흑선으로 최선의 결과는 무엇이냐. 자, 이 모양에서는 여기를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A 자리에 붙인다. 2번 B 자리에 붙인다. 3번 아까 뭐 보니까 이런데 붙이라 그러더라. 여기 한번 붙여보자. 자, 과연 어디에 두는 것이 이 모양에서 정답이 될까요? A, B, C. 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 모르시고 계셨다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변의 필수 사월입니다. 이 모양도. 자, 이 모양이 패일까요? 아니면 100이 그냥 잡힐까요? 자, 이런 부분도 판단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한번 치중을 해볼게요. 여기 치중을 하면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단수 칠 수밖에 없죠. 패가 되었고요. 네, 실패입니다. 패가 되어가지고 안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돌이 하나 날라갔네요. 이번에 한번 껴붙여 볼게요. 껴붙이면 어떻게 하느냐? 100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앞전에 했죠? 이것은 뭡니까? 패가 되죠. 패가 됩니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100이 패를 잡아넣게 됩니다. 안 되죠?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은 뭐냐? 이 모양에서는 변에서는요. 이렇게 되는 모양에서는 귀에서는 뭐 껴붙였는데 변에서는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두면 뻗어서 잡혔죠. 이것은 잡혔습니다. 잡혔고요. 여기를 못 두니까요. 잡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막아도 이렇게 두면 그냥 이렇게 막아서 잡혔고요. 100으로서는 최선이 이렇게 두는 수입니다. 여기 돌이 하나 빠졌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돌을 하나를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네요. 지금 이거는 치중으로 요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이건 하여튼 잡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답이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걸로 절제돼 버렸네요. 이런 잡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 우상기 모양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모양은 물론 여기 치중하면 잡혔습니다. 이 모양에서는 이 치중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원했는 모양은 이쪽이 아닌데 이쪽으로 돼버렸네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문제를 뭘 잘못 만들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제가 만들다 보니까 뭐를 잘못 만드느냐면, 예, 보시죠. 우선 100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흙으로 막 만들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예, 저도 실수를 했네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요렇게 두고, 여기에, 아까 꽉 막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공백 하나 비어야 돼요. 요렇게. 예. 자, 요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이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공백 하나 비어야 돼요. 공백가 비어있는 모양에서, 자, 100을 잡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죠. 치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100이 이렇게 받으면 똑같습니다. 잡혔죠. 잡힙니다. 예, 어떻게 하더라도 예, 잡혔죠. 그냥 뭐 쑥 들어가도 되네요. 예, 잡혔습니다. 그런데 100이 버티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앞전에는 공배가 맥힐 때는 꽉 끊어가 바로 잡히는데요. 단수를 못 치니까요, 100이. 근데 지금은 공배가 비어가 안 되죠. 올라가고 100이 밀고 나갑니다. 100의 이도는 뭐냐? 흙이 막아달라는 것이죠. 막아주면 예, 이렇게 해서 100이 패를 하겠다. 이것이 100의 뜻인데요. 여기에서는 흙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하나 두고 이렇게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단수를 칠 수밖에 없죠. 한 점 따내고 네, 어떻습니까? 오공도화로 잡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했느냐 하면 우상기에 있는 이 사월 모양하고 한번 유사성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뜻에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네, 요렇게 밀고 나올 때 요렇게 떴는 모양이고요. 우상기도 마찬가지였죠. 아까 예, 거기 먹여칠 때 붙이는 수. 그러한 예,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런 모양의 어떤 그 유사성을 한번 예, 느껴보시라는 뜻에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네, 지금 4월도 중요합니다. 좌변에 이 모양 있죠. 4월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 모양 흑선으로 예, 잡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예, 음미해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네, 여기에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어요. 여기에 붙이는 수가 좋았어. 예, 이런 말 있죠. 왜 이건 사야 해 하는 것처럼 이것은 알아둬야 됩니다. 이 사활은 예, 아무리 여러분께서 사활을 멀리 하신다 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이건 알아둬야 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하고요. 우상기 모양은 꼭 예, 알아두시면 예, 좋은 모양입니다. 필수 사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지금 3.3 침입 이후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변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넉점 바둑을 놓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공부해보냐면요. 상수들에게 흙이 많이 당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3관문 돌파. 세 가지의 관문을 돌파하라. 자, 그 모양인데요. 자, 무엇이냐면, 자, 지금부터 좀 현장감 있게 실전 모양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자, 보통은 잘 안 쓰는 수입니다만은 흙이 이 젖바둑에서는 튼튼하게 뚫려고 예, 많이 하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흙이 이렇게 한번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젖바둑은 또 어떻게 둡니까? 자꾸 막 이런데 자꾸 두고 싶죠. 네, 뭐 좋습니다. 흙이니까.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상관문 돌파의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100이 3.3에 침입을 했어요. 막보. 자, 이렇게 됐는데요. 넘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자, 1번 자, 침착하게
빠진다. 2번 젖힌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침착하게 빠질까요? 아니면 젖혀야 할까요? 자, 이 부분 갈등입니다. 그죠? 자, 빠질 거냐? 침착하게 빠질 것이냐? 아니면 젖히느냐?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요, 거의 이 모양은 젖혀야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적으로 젖혀야 됩니다. 네.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젖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젖혀야 돼요. 이 모양은 왜 젖혀야 되느냐 하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100이 달렸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젖힘으로써 통과했고, 두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막는다.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막는다. 요 부분도 한번 볼까요? A일까요? 아니면 B일까요? A로 과감하게 막는다. 아니면 B로 막는다. 자, 어느 쪽을 할 것이냐. 네. 자, 이것도 갈등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이 두 번째 관문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이쪽으로 막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선 관문부터 돌파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관문부터 돌파합니다. 자, 세 번째 관문 이렇게 100이 밀고 나왔습니다. 이때 세 번째 관문은 또 무엇이냐? 이 상관문 돌파 문제인데요. 자, 막는다. 아니면 B 자리에 호구 친다. 어느 쪽일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관문을 다 돌파해야만이 백의 함정에 흙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중간에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백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디냐?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자, 우선 함정부터 다 돌파합니다. 이 젖히는 수가, 젖히는 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젖혀야 돼요. 젖히고, 백이 여기를 두면, 여기를 젖혀오면, 흙은, 그냥 잡는 것보다는 요게 좀 낫죠? 날일자로. 자, 물론, 바꿔치기인데요. 백이 귀를 파먹었습니다만은, 백 쪽이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변에 백 한 점도 아주 약하게 되었고, 자, 과연 젖바둑일 경우에 흙이 이렇게 응수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세 관문을 다 돌파해야만이 완벽한 흙의 응수가 되겠습니다. 다 관문을 다 돌파하고 나니까 백이 나쁜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젖혔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관문에서 흙이 만약 이렇게 뻗으면요, 백은 이쪽을 둡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이렇게 두었다 치더라도요, 여기를 젖히면 안 되느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백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좋아요. 젖히는 수가 뛰는 게 아니고, 백이 뛰는 게 아니고요, 젖히는 수가 강합니다. 늘잔이 너무 한쪽에서 돌이 움츠린 느낌이 있죠.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백이. 이건 뭐 끊어도 밑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특별한 결과가 없죠. 특별한 수가 없습니다. 왠지 흙이 좀 뭔가 좀 귀도 빼앗기고 변에도 모양을 주고 흙이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좀 왠지 흙이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이렇게 끊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물론 이렇게 백이 버티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흙도 막 이래 버텨온다든지 하면 조금 복잡해요. 백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백은 두 점을 버리자고 뜨는 게 오히려 백이 더 좋습니다. 이 모양 자세히 보면 흙이 두 점 먹고 살았느냐,
그 모양에 걸렸죠. 네. 두 점 먹고도 지금 흙의 형태가 전체가 미생입니다. 아주 찝찝한 모양이 되어 있죠. 흙이. 그러면 이 모양은요. 왜 젖혀야 되느냐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젖혀져 있으면 자 이렇게 할 때 끊을 때 자 이 모양에서 벽이 막으니까 앞전에 흙이 어딜 뒀습니까? 이걸 뒀어요. 여길 두니까 여길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도저히 흙이 말도 안 되는 수가 중간중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은 뻗느냐 젖히느냐는 완전히 거의 뭡니까 극과 극이죠. 거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무조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젖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벽이 흙이 여기를 젖힐 때 흙이 여기를 두고요.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두면 자 흙은 벽은 이 수는 안 되죠. 안 되니까 벽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뻗는 수보다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두자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못 버리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교환을 해두고 나서 여기를 둡니다. 꽉 이어 두게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흙 모양이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를 하나 더 지켜두면 아주 흙의 모양이 토치카 형태로 되어서 아주 두터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추가 덤으로 말씀드리면 막 이런 데 들여다보고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보태주었죠. 말도 안 되는 수입니다. 오히려 돌만 잔뜩 보태준 결과가 되어서 벽이 괜히 손해수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두는까지 과정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흙이 두터운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최초의 모양이 무엇이었나 하면 이 모양인데요. 벽이 넘자고 할 때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젖히시고 이렇게 올 때는 막으면 이건 골치 아픕니다. 흙이 양분되었죠. 모양이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맞게 되지만 일종의 이건 관성의 법칙이죠. 바둑과 관계없죠. 이런 손찌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 앞을 막는다. 이것은 좋은 수가 아닙니다. 관성의 법칙이에요. 주의하시고 자 위에서 꽉 이렇게 막고요. 밀고 나올 때 이것도 역시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막으면 왜 안 되느냐? 여기를 두고요. 뭐 호구 치든지 뭐 있든지 해야 되는데 호구 치면 여기를 하나 두고 뻗게 됩니다. 이 모양도 아까와 비슷한데요. 흙 전체가 못 살아 있어 가지고 굉장히 찝찝한 모양이 되었죠. 흙이 아주 찝찝합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관성의 법칙 아주 주의해야 되겠죠. 상대방 놓을 때 무조건 앞자리 막는다. 아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때 여기를 두고 받으면 아까와 같은 모양이 되니까 100원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 이렇게 되면 흙은 완벽하게 정확한 응수를 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 모양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관문 돌파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은 이제 졸업을 하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부인데요. 무엇이냐면 날일자 굳힘으로 된 모양에서 상대방이 침입해 올 때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변화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무엇부터 공부하느냐면 이 모양 이런 모양 많이 나오죠. 자 이 모양
흙이 원래 귀를 굳힐 때는 어떻게 굳히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둑 이론이 이렇게 마늘모로 굳혀라 라고 이렇게 바둑 이론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흙이 이 양날일자로 굳혀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에서 백이 3-3에 돌았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흙으로서는 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3에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한번 내려보자는 겁니다. 자, 과연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도 예전에 강의할 때 이 모양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좌우 동령이니까 즉 제가 예전에 타이전 강의할 때 A나 B 자리에 두면 잡힌다라고 예전에 거의 한 8, 9년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모양은 이 공격은 날일자로 하라 해서 A나 B에 두면 백이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백이 어떤 식으로 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렇게 다 뒀습니다. 여기에서 백은 날일자로 갑니다. 자, 막아야 되겠죠? 밀고 나갑니다. 막았어요. 백이 여기를 둡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공부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또 뭐냐. 1번 A 자리로 간다. 2번 B 자리 젖힌다. 우선 잡으러 가려고 하면 어딥니까? A에 둬야 될까요? 아니면 B 자리에 둘까요? 자, 우선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네. A 자리냐, B 자리냐. 자,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A 자리에 두는 것은 백이 젖힙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겠죠? 있게 되고요. 잡으러 가려면 여기는 못 둡니다. 막으면 살죠. 그러니까 흙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끊게 되면 이것은 잡을 수 없는 모양이죠. 이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뭐 밀고 나가면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에서는 흙이 잡으러 가려면 이 수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자,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봅시다. 여길 둬야 됩니다. 그렇죠. 여길 두고 만약 백이 바로 이렇게 받으면 이건 잡힙니다. 잡혔죠. 그런데 백은 여기서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겠습니다. 호구를 치면 이걸 한 칸 뛰고 막을 때 치중을 하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모양 백이 잡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뭐냐 하면 여기를 끊어갈 때 아주 고약합니다. 이 모양이. 즉 이렇게 두면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쪽을 단수 치고 놓을 때 이렇게 젖히게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먹여치고 이 수가 있죠. 네, 흙이 잡혔습니다. 이 모양은 잡혔죠. 그래서 흙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백이 끊어가면 뭐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든지 아니면 네, 이렇게 뛰든지 뭔가 둬야 됩니다. 좌우지간. 그죠? 네. 이렇게 두는 건 또 이것까지 선수니까 이게 기분 나쁘니까 한번 아주 실전적으로 한번 버텨볼게요. 자, 빈상각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빈상각 버텨볼게요. 밀고 나오면 뭐 모양은 이상하지만 젖혀서 최대한 날 한번 버텨보려고요. 그러면 100원 흙이 자 빈상각 버텼다 봅시다. 이때 여기를 하나 살짝 두겠어요. 자, 뭡니까? 먹여치기 하면 살게 되죠.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흙은 여기를 뚫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여기를 이렇게 찝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찝으면
자, 이렇게 단수 치면 그냥 줄술 나옵니다. 이렇게. 자, 뭐 이으면 안 되느냐? 근데 이것은 그냥 버드스 맛보기죠.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으면 잡혔죠. 네, 뭐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 떠도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잡히네. 이쪽이 좀 더 낫네요. 예, 죽었습니다.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어서 이걸 이어야 되는데 아까와 똑같죠? 네, 또 잡혔습니다. 잡혔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양은 잘 보시면 이렇게 찝는 수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양이 거의 외골수인데요.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도 네,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양날일자로 굳히는 수는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요. 막상 백이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오면 잡는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주변에 응원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요 모양만 가지고 보면은 백이 수가 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원래 모양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모양은 이 백을 바로 잡는 방법이 지금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날일자로 고치는 수를 실전에서 잘 쓰지 않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주변에 조금 응원군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럼 흙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찌르고 놓고 여기에서 백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만히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백이 모양의 구애를 받아가지고 호구를 치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젖혀야 되겠죠. 젖혀서 막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끊어서 패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흙이 늦춘다면 패가 되죠. 네, 이렇게 패. 자, 이것은 뭔가 백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으로서는 이렇게 빠지는 수가 원래 이 모양에서는 정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흙이 치중해서 패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흙의 입장에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여기를 붙여서 놓을 때 찌르고 이렇게 패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꼭 이 빠지는 수도요.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패를 해서 뭔가 에다가 패를 해소하는 모양보다는 흙은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여기는 패를 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패를 해소하는 모양이 더 깨끗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패가 되는데요. 그러나 제 나름대로 한번 실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 그냥 이런 모양이라면 저는 이거 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느냐? 저라면 여기를 두고 싶어요. 이걸 했죠? 그냥 날일자로 두고 싶습니다. 제가 100이라면요. 좀 더 실전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막으면 이번에 이래 하면 아까와 똑같이 되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저라면 이 모양은 또 뭘까요? 이 모양 만년패라는 겁니다. 만년패. 만년패가 돼요. 자,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이런 패가 됩니다. 흙도 잡으러 가려면 한참 공배를 모여야 되고 따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앞전에 그냥 바로 단패되는 모양보다는 이쪽이 낫죠. 백이. 이것은 바로 안 죽습니다. 한참 세월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만년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오히려 백이 이쪽으로 두는 게 좀 더 실전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흙이 잡으러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찔러서 여기를 붙여서 잡으러 오면 있고요. 넘어가면 여기를 두게 되겠습니다. 하나 찔러 두고요. 막아야 되겠죠. 이때 오는 거 하나 요건 뭐 요거는 칠지 안 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치고 싶네요. 치고 여길도는 수가 좋습니다. 내려가겠죠? 네, 한 번 더 빠지고 예, 이어야 됐는데요. 넘어갑니다. 아유, 그렇게 지저분하게 둬서 뭘 좋은 게 있겠느냐? 아닙니다. 바둑에서는요, 지저분하다, 뭐,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느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냐? 생존이죠, 생존. 내가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서 어떤, 예, 체면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먹느냐, 먹히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은 아주 백이 잘 생존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흙이 좀 잘 안 되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결국 예, 그렇죠. 예, 창피는 잠깐이다. 부귀영화는 영원하리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요. 이 백이 3-3에 들어왔을 때 3-3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결론은 뭐냐? 주변에 응원군이 없으면 이 돌을 예, 바로 잡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패가 최선이 된다는 뜻이죠. 예, 패가 최선이다. 아, 이렇게요. 아하, 네. 아, 네, 이것도 한번 해보죠. 네, 궁금하시죠?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이 중급자분들, 대국애들 보면, 예, 이렇게 두시는 분도 계시죠. 자, 이건 뭐, 대책이 있느냐. 막 이렇게 두면, 자, 이것은, 자, 이겁니다. 좌우 동령은 중앙이 급수다 해서 이쪽에 두면 안 되느냐. 이때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백이 밀고, 놓고, 예. 아주 흙이 좀, 느낌이, 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좀 야한 느낌이 들죠. 흙이 조금 야한 느낌이 드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 꽁 잡는 게 매 아니냐, 뭐 야하고 자시고 뭐 할 게 뭐 있느냐, 꽁 잡는 게 매다. 예, 이렇게 나오겠죠, 흙이. 자, 그렇다면 또 한번 나가고 놓을 때 이때 이 사활을 접근하시는 방법이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이런 부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막는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이 흙의 이 야한 수법에 걸려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백도 약간 좀 예, 뭔가 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쪽인지 이쪽이 좀 어렵네요. 저도 헷갈리는데 이쪽인지 뭐 비슷하네요. 어디 놓더라도 좌우지간 이런 데 두어 가지고 상대를 백도 마찬가지로 흙을 좀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 모양은 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면 예, 여기를 한번 떠볼까요? 이렇게 하고 그냥 단수 치더라도 패가 되죠. 예, 뭐 그냥 뭐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치면 되겠습니다. 괜히 멋부리지 말고 네 그냥 아주 단순무식하게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하고 두면 찔러서 예, 이건 패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이나 아니면 예 뭔가 좀 제가 시간상 예,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뭔가 두는 수법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흙에게 당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자, 통과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이번에는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흙이 맞고요. 흙이 맞아주고 원래는 백이 이렇게 패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아주 상식적인 모양이죠. 네, 패가 됩니다. 이렇게 패를 하는 것이 예, 정확한 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백이 엉뚱한 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백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백이 엉뚱한 짓을 한번 해볼게요. 패도 안 하고 살겠다. 이것이 백의 뜻입니다. 즉
털도 안 뽑고 살겠다, 잡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건 뭐냐? 그냥 먹어달라는 거예요. 살죠. 아주 거기 상식적으로 두면 삽니다. 이렇게 하면 예, 아주 이쁘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는 즉 제가 제일 앞전에 말씀드린 그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4월의 법칙을 볼까요? 4월의 법칙은 뭐냐? 1번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2번 기의 급소는 2의 1이다. 3번 공도가 많을 때는 줄여라. 보통 저치기가 많고요. 4번 자충으로 유도한다. 주로 먹이치기가 많습니다. 5번 일선의 묘수 있다. 이렇게 사화를 해보니까요. 제가 거의 한 5가지 정도의 법칙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바로 흙이 여기 한 방 그냥 탁 들어갑니다. 그대로 상대방의 심장에 그대로 비수를 꼽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하나 살펴볼게요. 치중을 했을 때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가장 알기 쉽게 잡아보겠습니다. 찌르고 네, 아주 알기 쉽게 잡혔죠. 네, 참 쉽습니다. 그죠? 네, 쉬워요. 근데 푹푹 찔러서는 됐죠. 호구는 네, 이렇게 해서 잡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백이 또 다른 수는 뭐냐? 뭐 이렇게 한번 막아볼까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잡아서 네, 맛보기가 되었죠. 안 됩니다. 그러면 백도 가장 오늘 좀 야하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백이 가장 야한 수가 뭐냐? 요거죠. 요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수. 이런 수에 강해져야 됩니다. 예, 상대방이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는 수에 강해져야 돼요. 이 백의 수는 무엇이냐? 단수를 몰면 패로 받겠다는 겁니다. 결국 패하다가 안 되니까 이으면 네, 그냥 살죠. 이것이 백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흙은 여기서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흙이 이렇게 백이 아주 좀 야릇하게 이렇게 버티면 일단 여길 둡니다. 그냥 가만히 단수 치는 수가 중요해요. 물론 백이 이렇게 빠진다든지 하면 잡히죠. 또 이렇게 해도 네, 잡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백의 그 야한 행동은 끝나지 않았죠. 계속 백이 자 이렇게 야릇한 수를 넣는다고 봅시다. 이렇게 뜨는 것이 거의 실전이고 현실이에요. 바둑에. 이런 수에 참 굉장히 많이 당하셨죠. 네. 뭐냐. 막으면 패로 버티겠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 않습니다. 힘 팹니다. 자, 이런 수에 대해서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상수라고 대고할 때도 이런 수에 많이 당하셨죠. 굉장히 짜증스러운 느낌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응수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야한 수에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정확한 응수들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이때는 막 여기 치중을 해줘야 됩니다. 치중을 해주고요. 네, 잊지 않을 수가 없죠. 단수 몰고 놓을 때, 자, 그냥 이으면 안 됩니다. 비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해놓고 갑자기 망가지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는 먼저 따내고 놓을 때 있게 됩니다. 자, 분명히 이 자체로는 백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백은 여기를 끊어서 어떻게 마지막에 어떤 버팀을 해오겠죠. 이때 다시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때 자 1번 씌운다. 이렇게 2번 2번은 또 어디에 가느냐 하면 B에 둔다. 자, 이 경우에 어디에 두는 수가 좋을까요? A냐 B냐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모양에서 이해로 응수를 잘 못하셔가지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양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 알아두시면 또 다른 모양도 하나 응용하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것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에 또는 수가 정답입니다. 예, 이 자리가 급소예요. 그러면 따면 물론 말할 것 없이 막아서 잡혔고요. 문제는 밀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네, 나갑니다. 이거 뜨면 네, 받아주고요. 붙이면 네, 솔솔 나가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예, 살살 나가주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수가 맛보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둔다는 겁니다. 여기에. 씌우면 안 되느냐? 씌우는 것은 여기를 두거든요. 여기를 둡니다. 또 해볼까요? 다 받아줍니다. 또 넣으면 어떡하냐? 또 밀고 나가고요. 못 젖히니까 늘어야 되잖아요. 또 밀고 나갑니다. 잡으러 가려면 여기 둬야 되죠? 이때 깨붙입니다. 이런 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깨붙이는 수. 이 선에. 이 사활을 할 때요. 이 깨붙이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모양이. 지저분하게 보신다고요? 아니에요. 이 생존에서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넘어가게 되면 네 이미 사정권에서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씌우는 수는 기분만 내는 수지 잡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주의하실 될 맥이 뭐냐. 여기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생존입니다. 생존. 예,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체면은 차리면 안 되죠. 오로지 사느냐 죽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예, 일선 자리에 백이 한 칸 뛰는 자리에 거꾸로 즉 뭡니까? 앞전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평범한 사고로 두었을 때 상대방이 두는 자리 그 자리가 거꾸로 급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요 응용을 해볼까요? 자 이걸 하나 알아두시면 실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보여드리면 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막았거든요. 놓았습니다. 놓고 자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죠. 치중하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젖히고 빠지니까 백이 젖혔어요. 막고 젖혔습니다. 끊어왔습니다. 똑같죠? 이렇게 두다가는 앞전에 말씀드렸죠. 네, 이건 잡으러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뛰어나가면 예, 백이 예, 좀 창피스럽지만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생존입니다. 예, 창피스럽다 이런 느낌 하면 가시치면 안 돼요. 체면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더 관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똑같죠. 여기를 두면 되겠습니다. 즉 밀고 나오면 예, 이렇게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죠. 반드시 알아둬야 될 예, 이 맥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자, 백이 이렇게 두는 수는 예, 흙이 실수를 해줘야만이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수가 아니다는 거죠. 젖혀서 이렇게 버텨도 네, 이렇게 두고 자, 이제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끊을 때 이 자리 한 방 빡 가서 예, 백이 결국 다 죽게 되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또 공부를 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백이 예, 야릇한 짓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뭐냐 하면 이번에는 백이 예, 원래 이 젖혀서 흙이 막을 때 패를 해야 되는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백이 그냥 이렇게 마늘모로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젖히고 있는 것은 물론 안 돼요. 살죠 그냥. 예, 그냥 패도 안 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여기에서는 가만히 빠지고 자 젖히면 놓고 호구를 한번 쳐볼게요. 자 이때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패가 나면 안 돼요. 자 이 맥도 예,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시간을 통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은요 꼭 앞전에 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사활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뭡니까? 예, 성격이 급하신 분은 사활에 접근하기 힘들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아무리 쳐들어가 봐야 안 됩니다. 다 볼까요? 여기 두면 패가 되죠. 패가 되었고요. 안 됩니다. 바로 쳐들어가는 수는 오히려 전부 100을 뭐 어떻게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예, 아무리 안에서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이때는 가만히 이 뻗는 수가 좋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사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바둑두는 사고로는 이렇게 뻗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사활은 이 분야는 따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백이 여기를 두어서 최대한도로 집 모양을 넓히면 이렇게 줄이고 막을 때 귀의 급소는 2의 1이다. 네, 여기를 두는 수로서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아주 꼭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사활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백이 이렇게 한번 버텨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냥 가만히 집어서 예, 먹여치는 수와 귀에 젖히는 수를 맛보기로 하겠죠. 자, 그러면요. 이 모양을 공부하면 또다시 응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두 가지 모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모양하고 네, 이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흙은 이렇게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과 이 정도 이렇게 데이터 보고요. 자, 네, 이 모양입니다. 두 문제 다 흑선으로 백을 잡는 모양이거든요. 먼저 우선 우상귀 모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좌상귀 모양으로 가도록 하죠. 응용 문제입니다. 자, 둘 다 흑선 백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흔히 이런 모양 아무 생각 없이 네. 흔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두는 사고죠. 예, 끝내기 했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바둑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바꿔야 돼요. 즉 뭐냐? 앞전에 말씀드렸죠. 지구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사활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다. 사활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요? 안드로메다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흙으로 가만히 빠지시고요. 막는 수는 이 모양은 뭡니까? 국민사활이죠. 설마 이 모양 모르시는 분 안 계시겠죠? 이건 국민사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국민사활이니까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사활책이라도 다 있는 아주 예, 유명한 모양이죠. 국민사활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백이 살짝 틀어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앞전에 계속했던 예, 야한 행동 요렇게.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예, 공도가 넓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줄여라. 줄이는 데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 젖히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한 자리에서 젖히고요. 놓을 때 어디죠? 앞전에 했던 거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네, 안에 아무리 쳐들어가 봐야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는 수가 정답이 되겠어요. 역시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와 똑같죠? 똑같은 모양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렇게 와도 네, 집어서 잡힙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번에는 앞전에는 그냥 쭉 빠졌지만 그와 똑같은 그 모양입니다. 있는 수가 중요하죠. 거기 여기를 이어서 잡힙니다. 절대 예, 급하게 해서는 잡을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좌상기 모양으로 갑니다. 좌상기 보니까 네, 하나 젖혀져 있죠. 백이. 자,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잘 기억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젖혀져 있는 모양이나 예, 일선으로 단수 치는 모양이나 똑같은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흙이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보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모양 있죠. 자, 보시면. 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 두 가지 모양 했는데요. 일선에 단수 치는 수나, 빠지는 수나 동일한 의미가 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모양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양 보시면 흙이 이렇게 빠져서 아까 잡을 수 있다 그랬죠. 우하기에 백석점. 그럼 저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기도 보면 배기호가 하나 젖혀져 있다 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라 보면, 자, 흙을 한번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빠지는 모양이나, 빠지는 모양이나 어떻게 해요?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같은 모양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잡힙니다. 잡히고, 아무리 백이 요상한 짓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빠지는 모양이나 일선의 단수 치는 수나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좌상기도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좌상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백이 가만히 이으면 어떠냐. 이으면 일단 젖히고, 있는다면 이것은 그냥 밀고 들어가서 귀에서 꼬부라진 곡사 형태로 유도되었기 때문에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호구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국민사활로 가면 되겠습니다. 죽었죠. 자,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백은 다른 지금 이 모양은 요상한 짓 없습니다. 요거 하나 해볼게요. 요렇게 하는 거. 젖히고, 젖히고 놓을 때 놔야 되겠죠. 놓을 때 2의 1의 치중. 죽었죠. 또 다른 수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그냥 바로 뜨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뜨면 그냥 따서 죽었죠. 예, 이건 말도 안 되고. 자, 그랬어요. 다 살펴본 결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요. 흙이 이렇게 빠지는 수나 아니면 백이 하나 젖혀져 있다 하더라도, 요것이 밑으로 단수 치는 의미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렇게 유도되어서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완전히 사활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이제 요상한 짓 하는 데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없겠죠? 요 두 가지 경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양날일자 구침이 되어 있고요. 양날일자 구침이 되어 있고 응원군이 있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순수한 양날일자 구침만으로는 백이 이렇게 3-3에 침입해 올 때 잡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흑에게 응원군이 생겼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역시 그 유명한 날일자 공격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날일자인데 어디냐. 이쪽으로 하는 것은 한 칸 띄어 있는 돌 쪽에서 가면 안 되겠죠. 상대방 돌을 어디로 가느냐. 내 강한 쪽으로 몰아라. 그 상변에 한 칸 띄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우변 쪽에서 날일자로 하는 것이, 이 날일자 공격을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번에 이렇게 두면 맞고, 아까와 똑같이 해볼게요.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두면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가고 끊어오면 치켜서 죽었죠. 그냥 요번에는 한 칸 띄어져 있는 돌의 위력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모양은 이렇게 둘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 칸 띄어져 있는 돌이 있으면요, 바로 가도 됩니다. 젖히고 이어도 밀고 들어가면 잡혔죠. 잡혔습니다. 죽었죠. 그죠? 네, 이것은 한 칸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쉽게 잡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잘 안 되죠. 네, 이렇게 날일자로 공격하라. 공격은 날일자로 하라. 바로 여기에도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 모양은요, 또 묘한 게요. 막아도 죽어요. 막아도 죽습니다. 자,
저 상변에 한 칸 띄어 있는 돌의 위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막아도 죽는다. 왜냐? 밀고 나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잡힙니다. 둘 다 무엇이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둘 다 잡힙니다. 요렇게 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빠지는 수부터 보겠습니다. 빠지면 백이 여길 두면 맞고, 젖히면 맞고, 여기에서 백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야한 행동이 이것이죠. 이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앞전에 했던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전에 이 모양, 자, 이 모양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모양 한번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전에 할 때 이 모양 백이 요렇게 딱 놓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빠진다고 했죠. 빠지는 모양이나 아니면 백이 요건 하나 있다 칩시다. 백이 먼저 젖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빠지는 모양이나 밑으로 단수 치는 수나 같은 성격이라고 했죠. 같은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앞전에 했죠. 요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상기도 한번 볼게요. 백이 요렇게 둔다 하더라도 여길 두시라는 거예요. 여길 두면 백이 요렇게 하더라도 짚고 놓으면 치중해요. 똑같은 모양이 되죠. 지금 제가요 제일 처음에 기본 사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잘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빠져내려가는 거나 이선에 또 백이 미리 하나 젖혀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 일선에 단수 치는 모양이나 동일하다. 성격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면 흙이 빠지는 수로 백을 잡을 수가 있죠. 쭉 해서 이렇게 할 때 어디가 키포인트라고요? 네, 이렇게 일선에 단수 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상대방이 안 두면 그냥 하면 마찬가지로 빠지면 잡힙니다. 잡히죠. 또 좀 멋있게 한번 또 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둬도 안 잡히느냐? 이렇게 둬도 잡힙니다. 이렇게 둬도 잡혀요. 네, 이렇게 둬도 잡히지만 그러나 그냥 순서로 따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두면 빠지고 또 하나 미리 젖혀두고 해두면 일선에 단수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알기 쉽습니다. 다르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돌에 따라가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3에 들어왔습니다. 맞고 밀고 나갈 때 흙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자, 상변에 흙의 한 점을 한번 보세요. 여기 두고 그러면 이때 어딜 둬야 되느냐. 이 갈등입니다. 그죠? 이때 여기에서는요. 백이 바로 막아오면 치중하는 수가 좋아요. 요 수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중하면 넣으면 이건 쉽죠. 네, 요렇게 해서 잡히게 되고요. 마늘모는 치중하는 수를 달 연관성 있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막으면 꽉 막았어. 젖히면 잡히는 모양이죠. 잡혔습니다. 그리고 백이 또 요상한 짓을 한번 해볼게요. 요상한 짓을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뭐냐, 요렇게 붙여서 할 때는 패를 하려고 백이 붙였지만 이때는 가만히 빠지고 백이 밀고 나가도 일단 막아주고요. 놓으면 이때 성급하게 두면 안 되죠. 이렇게 두면 삽니다. 빅으로 살았어요. 빅으로 살게 됩니다. 말이 안 되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둑 가실 때. 다 해놓고 꼴따뼈 가서도 헛발질하면 안 되죠. 이때 이렇게 둘 때는 하나만 젖히면 됩니다.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하면 석점 먹고도 못 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아무리 요상한 짓을 해도 귀에서는 살 수 없다는 뜻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늘모로 할 때는 백이 막아올 때는 치중을 하시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일종의 하나의 컨비네이션이죠. 마늘모와 치중.
예, 컨비네이션입니다. 마늘모와 치중으로 100이 잡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칸 띈 돌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또 우리 공부했던 거 하나 볼게요. 만약 흙이 즉 여기 또도 잡히고요. 여기 또도 잡히는데 이것을 흙이 빨리 잡으려고 성급하게 이렇게 느긋하게 둬야만이 잡히는 것을 가지고 흙이 빨리 잡으려고 성급하게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백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수순이 나오네.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네. 자, 여기에서 흙이 성급하게 이렇게 젖히는 수는 백이 맞고 뭡니까?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뭡니까? 네. 빗골 형태로 유도되어서 폐가 되죠. 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즉, 그냥 못 잡게 되었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보면 빨리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좀 느긋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모양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요 모양은 요 정도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또 우리가 참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죠. 자, 이거는 이 모양.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걸치고 이런 모양 많이 나오죠. 예, 이런 모양 많이 나옵니다. 이 모양에서 이 모양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백이 3,3에 침입하는 경우가 있죠. 백이 3,3에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럴 때 흙으로서 이 응수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로 이 실전에서 응수를 잘 못하여 흙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마늘모로 한다. 좀 박력 있게. 2번 빠진다. 3번 빈삼각으로 둔다. 4번 막는다. 자, 한번 네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자, 어느 쪽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이 모양에서는 흙으로서 어떻게 응수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일까요? 네, 물론 주변의 상황에 좀 달려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자체만으로 한번 보면 자, 어떻게 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였어요. 자, 물론 요 모양을 하기 전에 요 정도는 돌을 하나 나눠놓을게요. 뭐 요 정도는 하나 있다 치더라도 뭐 이 정도 있다 치더라도요.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올 때 보시면 우선 박력 있게 둔다고 이렇게 두는 수는 막는 수가 선수가 되죠. 다른데 못 둡니다. 이게 찝는 수가 있어가지고 기분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거를 바로 막는 거는 좀 만만치 않네요. 왜냐하면 오히려 거꾸로 당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지 말고 요거부터 하고 막아야겠죠. 요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막아두고 네, 이 모양은 뭐 끊을 수도 있네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모양은 흙이 뭔가 혼란스럽죠.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지가 않고요. 여기에서는 이 백을 차단한다고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빠져야 됩니다. 이 빠지는 수를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은 마늘모는 박력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막는 수가 언제라도 백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빠지고요.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백이 날일자로 갈 때, 자, 이때 한번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응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1번, A 자리에 막는다. 2번, B 자리에 이렇게 위에서 막는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예, 질문 형태로 말씀을 드립니다. A냐, B냐. 자, 과연 강하게 A로 막을 것이냐, 아니면 B로 늦출 것이냐. 이 부분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화끈하게 뚫을 것인가, 아니면 늦출 것인가. 이 부분은요, 자, 우선 한번 화끈하게 한번 뚫어볼게요. 화끈하게 뚫으면 백이 이렇게 밀고 나오고요. 놓을 때 끊어갑니다. 자, 이렇게 끊어갈 때요, 문제가, 물론 백이 앞전에 쓰던 이 수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와도 상당히 잡으러 가기가 좀 찝찝한데요. 백이 한술 더 뜨겠습니다. 잡아 무라 하고 이렇게 두면, 자, 이런 경우도 있다요. 어떤 분은 이렇게 두시는 분이 있던데, 찔러놓고 이렇게 치중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렇게요. 이건 백이 늘게 되고요. 여기를 두면 찌르고 놓고 모양을 보시죠. 요거는 먹이치고 바로 막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막아 볼게요. 먹이치면 또 혹시 흙이 마음이 밖에가 이렇게 살려고 할지 모르니까 아예 처음부터 쪼아 볼게요. 바로 쪼고, 여기에서 흙이 그냥 백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 연단수에 걸립니다. 연단수에 걸리게 되고요. 이 흙이, 여기에서 흙의 최선은 이렇게 됩니다. 다르게 또 봐야 역시 먹이치면 다 연단수에 걸리고요. 흙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폐가 되는데, 이거 흙이 완전히 망했죠. 네, 이것은 흙이 완전히 망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중하는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만만치가 않고요. 그렇다면 붙이는 수가 가장 떠오르죠. 이렇게 붙이고, 예, 과거에 고수의 실전보이더 모양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두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할 때 이걸 하나 밀면 늘어야 되겠죠. 그 다음 막아갑니다. 이외로 이 모양이 만만치 않아요. 빈상을 나가면 쉬우고요. 자, 이거 귀를 잡으려고 뜯어요. 이 모양이 묘하게 탄력이 있어요. 예, 못 여니까 뭐 이런 식인데, 이건 뭡니까? 폐가 되죠. 아주 흙이 기분 나쁩니다. 그럼 이번에 반대쪽으로 한번 젖혀볼까요? 이쪽으로요. 마찬가지입니다. 막아올 때 어떻습니까? 좀 늘어지긴 했지만 폐 모양이죠. 원래 귀의 흙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흙이 기분 나쁘죠. 이해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전투가. 그래서 자, 이제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막상 이렇게 될 때 변화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못 이긴 척 하고요, 꾹 막아 주시고, 자, 백이 밀고 나오면 이때 처치입니다. 자, 물론 끊는 수는 예, 이렇게 계속 밀고 들어가서 백이 잡히게 되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백이 이걸 처치해야 되는데요, 놓고 뻗을 때, 이때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잘 해놓고 또 실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멋을 부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멋부리는, 예, 이렇게 뜨면 좀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맛이 나쁩니다. 왜 그러냐면, 백일에 막 올 때도 기분 나빠요. 즉, 나중에 이 모양에서 최고 약점은 여길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수를 내자고 하는 수가 아주 흙으로서는 기분 나쁘다. 물론 지금 당장은 잘 안 돼요. 백이 잡힙니다. 백이 잡히죠. 네, 끊어도 단수 쳐서 잡히는데, 물론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요, 이 모양이 왜 기분 나쁘냐 하면 여러 가지로, 이런 거 막을 때도 둬야 되고, 또 나중에 중앙 공백 관계가 있어 가지고 백이 밀고 갈 때 자꾸 신경 쓰입니다. 끊는 수가. 그러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아예
예, 너무 멋있게 뚫려 하지 마시고 이런 모양은 너무 맛이 나쁘니까 가만히 이어 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약간 상변을 백이 깔아 먹었다고는 하지만 흙도 귀가 짭짤하기 때문에 예, 큰 불만이 있는 모양은 아니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응수하는 수법을 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또 제가 여러분들께 꼭 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서서히 이제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럼 요번에 또 한 가지 공부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앞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양날일자로 되어 있고 한 칸 띄어 있는 모양에서 백이 이 3,3에 들어오면은 흙으로서는 다 잡을 수 있었죠. 1, 2, 그죠? 예, A로 해도 잡을 수 있었고 B로 막아도 잡는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유사한 모양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둑을 두는데 흙이 이렇게 마늘모로 굳혀놓은데도 불구하고 백이 3,3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때는 흙으로서 자, 또 중요한 부분은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1번 A 자리에 막는다. 2번 B 자리로 한번 뻗어본다. 자, 여러분이 흙이시라면 A에 둘까요? 아니면 B에 둘까요? 또 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또 기분 나쁜 부분이 있느냐? 여기에서는요. 주위에 요 상태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의 응원군이 없다면 이 모양은요. 여길 둬야 돼요. 왜 여길 둬야 되느냐 하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래 막잖아요. 이런 모양 실전에 많이 나오죠. 그죠? 막는 수는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백이 여길 두고 막죠.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흙이 여길 둡니다. 여길 두면 백이 마늘모로 둡니다. 막는 수는 패가 되니까 흙이 안 되겠죠. 패가 됩니다. 패가 되어서 안 되고요. 여기에서 백이 마늘모를 할 때는 치중해야 되는데 앞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있고 이렇게 해서 백이 젖히고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백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백이 이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이건 너무 백이 말도 안 되죠. 백도 최대한으로 버팁니다. 그럼 뭐냐면요. 이렇게 치중하는 순간 백이 밀 때 기분 나쁩니다. 모양이. 예, 밀고 들어올 때 기분 나빠요. 끊는 정도입니다. 끊으면 백도 약간 귀에 한 점 정도는 서비스 하고요. 이 정도 두면 예, 백이 사는 모양이 되죠. 그러면 한번 흙이 막으면 안 되느냐? 이 막아서 다 잡을 수 없느냐? 이게 잘 안 돼요. 이해로. 왜 그러냐면요. 백이 여기를 잇게 됩니다. 이으면 흙이 잡으려면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요. 여기를 젖히고 놓을 때 앞전에 말씀드렸죠. 이 돌이 사활 문제가 걸렸을 때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수법, 상투수법이요. 이겁니다. 이 이선에 껴붙이는 수 있죠. 이 수법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절대 지저분한 수가 아닙니다. 이 수는 뭐냐? 생존에 아주 특화된 수입니다. 생존. 죽는 애 사느냐가 문제죠. 체면이다 뭐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활에서는 오로지 생존. 그렇다면 여기를 붙일 때 대책이 없는 거죠. 여기를 두면 결국 여기가 선수니까 이렇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만만치 않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은 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래 두어도 펄짝펄짝 뛰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해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뛸 필요 없네요. 지금 미는 게 더 낫네요. 밀어서 차고 올라가면 예, 모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것은 뚫려 나왔죠. 그래서 이 선에 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 흙이 공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수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막는 게 선수죠. 살았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렇다면 아예 내가 한번 이거 빠져보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결국 여기가 다 선수가 된다라고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두고 이건 좀 만만치 않네요. 이건 먹이쳤어. 먹이쳐서 사네요.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먹여치고 흙이 따내면 빅이 됩니다. 그렇다고 흙이 젖히면 이거는 못 따죠. 사니까요. 어흥도 아닙니다. 예,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예, 이것도 사네요. 삽니다. 물론 백이 이렇게는 안 두겠죠. 살 때는 이 모양은 이런 걸 다 해두고 이렇게 활용하죠. 이렇게 두고 두겠죠. 그죠? 네, 이렇게 두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살았네요.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처음에 이 모양에서 그쵸? 이 모양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막는 수는 이해로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럼 이를 젖힐 때 잡는 수는 없느냐? 잡는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일로 막는 게 아니고요. 일로 뜨면 잡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요. 놓을 때 놓고요. 뭐 여기까지인데요. 죽는 모양이죠. 이렇게 하면 잡습니다. 맞죠? 유명한 사활이죠. 젖히고 치중하기. 아주 유명한 사활 모양인데 오늘 유명한 사활 모양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이런 수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뜨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깨붙이면 아까처럼 뭐 나쁜 뒷맛 그런 건 없습니다. 잡을 수는 있죠. 이렇게 응수하는 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흙이 번거롭죠. 응수하는 것이 뭔가 백에게 이용당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흙은 아예 이쪽을 두자는 거죠. 이쪽을 두고 공격은 뭡니까? 날일자로 하라. 이거 빠지고요. 자, 날일자 달리면 놓고. 자, 앞전에 했던 거 봅니다. 여기 할 때 앞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합니다. 젖히라 그랬죠? 젖히고 놓고. 자, 앞전 모양하고 비교를 해 보시죠. 끊었습니다. 놓고요. 어떻습니까? 이 모양은 잡혔죠. 백이 잡혔습니다. 이 우변에 뭘 할 방법이 없죠. 뭐 두더라도 도망가면 되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죠. 현재 이 모양에서는 뭔가 흙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잘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잡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잡혔고요. 만약 뭔가 멋있게 뚫려고 뭐 이렇게 한번 떠볼까요? 이렇게 뜨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이 수는 치받아 가지고 치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까요? 이런 거는 뭐 제쳐서 안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뜨면 한 칸 띄었어. 당장 뭐 특별한 수는 없죠. 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은 이 어흥군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되네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뜨면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변에 백이 응원군이 있으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이 모양만 가지고 논하자면 백이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벗고 싶다는 뜻입니다. 공격은 어떻게 해요? 날일자로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모양 하나 볼게요. 이걸 하나 알아두시면 맞는 키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모양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가서는 경우 이 책에 보면 또 이 설명을 보면 이렇게 지키라고 뭐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왠지 이렇게 지키려니까 뭡니까? 뭔가 좀 돌이 축 처지는 느낌이 있죠. 기분에도. 이렇게는 차마 지더라도 못 두겠다. 너무 박력이 없어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럼 들어오면 자, 방금 이거 공부를 하신 분은 사활을 처리할 수가 있으시겠죠. 빠지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두고 이렇게 두면 젖혀서 젖히고요. 이것은 흑액의 외곽에 아무런 약점이 없어서 백이 완벽하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모양에 어떤 약점이 있나 없나 그걸 잘 살피고 이 공격은 나를 줄 아는 이 수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로 한 가지, 요까지만 공부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마지막 수법은 뭐냐? 우리가 꼭 또 알아둬야 될 필수 사활이 또 하나 나옵니다. 즉 여기를 두고요. 날일자로 받았는데 백이 이렇게 했습니다. 한 칸 띄었어요. 이렇게 뭐 붙이는 경우가 있죠. 물론 주변에 돌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좀 진행이 되고, 물론 백이 뭐 이런 근처에 이런 근처에 뭐 백돌이 뭐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요 모양만 살펴보면 또 외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흙이 이렇게 응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있죠. 자, 요 모양에 대한 사활인데요. 여기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백이 껴붙이고, 자, 이 모양 있죠. 자, 이 모양에서 백이 꽉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백을 잡아라 이거죠. 이 사활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경우가. 자, 백선, 흑선, 백사. 자, 우선 시간상 제가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치중하고 놓을 때 선치중 후행마입니다. 놓고 막아야 되는데 끊게 되면 먼저 치중을 해두었기 때문에 패를 버티려고 해도 쏙 나가게 되면 백이 양자충이 되어서 잡힙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모양을 말씀드리려고 했는 게 아니고요. 필수 또 사활이 있어요. 네 가지. 자,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야, 우선 이 모양을 보시면서 필수 사활을 보시면 자, 요 네 가지. 하나, 둘. 이렇게 네 번 뻗어져 있고요. 자, 일단 모양만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에서 합니다. 자, 흑돌이 빠져있는 돌을 한번 잘 보시죠. 저기 하나 빠져있죠. 자, 빠져있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 똑같은 모양인데 이번엔 또 어느 쪽으로 돌이 빠져있느냐 하면 일선에 어디 쪽에 돌이 빠져있나 잘 보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빠져있고 요번에는 여기를 하나, 요거는 그냥 아무 없이 평범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요번에는 공백 하나 비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요건 좀 단조로움을 피해서 좌하기부터 해가지고 시계 거꾸로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쭉 하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하니까 좀 지루한 느낌이 있어서 좌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하기에 흙이 공격해 볼게요. 자, 먼저 통상적인 이렇게 많이 붙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 모양은 공배 없이 완전히 다 이렇게 봉쇄된 경우는 무엇이냐? 만년패가 되겠습니다. 만년패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공배가 하나 비었습니다. 공배가 비었을 때는 젖히고,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배가 비었을 때는 배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단수 치면 빅입니다. 빅이 되었죠. 빅은 집 없이 사는 것이죠. 만약에 흙이 젖히면 이렇게 키워주기는 수가 좋습니다. 키워주기고 따내야 되는데 다시 됐다내면 이렇게 할 때 공배가 비었기 때문에 단수를 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버텨도 이건 어거지를 부려도 잡힙니다. 오히려 흙이 공배가 비었기 때문에 잡히게 되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백이 요 모양에서는 자, 이렇게 배 붙이면 한다는 거, 요걸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상기 봅니다. 우상기는 또 빠진 돌이 어느 쪽인가 한번 보시죠. 잘 보시면 빠져 있죠. 이거는 밀고 들어가고 막을 때 치중하면 그냥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젖혀서 놓을 때 젖히게 되면 잡혔죠. 잡힙니다. 자, 이것도 착각이 쉬운 모양인데요.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가만히 밀고 들어가서 치중하고 놓을 때 죽는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모양은 자, 요거 먼저 앞전에 했죠. 먼저 치중하고
먼저 치중하고 막을 때 밀고 들어가서 여기를 끊으면 패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백이 양자충이 되어 가지고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워낙 또 중요한 기초적인 사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일자 33 침입하는 모양과 아울러 이 모양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상기 모양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상기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면 이 모양이 있죠. 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돌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양에서 침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고 보통은 흙이 젖히는데요. 빠지는 경우가 있죠. 빠지고 백이 막을 때 여기를 마늘모로 할 때 백이 받아주죠. 이걸 안 받으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흙돌이 좀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면 이 모양은 백이 그냥 잡히게 됩니다. 패도 아니에요. 앞전에 우상기 사월하고 잘 한번 보시죠. 이런 모양 이렇게 두면 패가 됩니다. 즉 붙여가지고 따내야 되는데 패가 되죠. 패입니다. 단수 쳐도 여기를 쳐서 패가 됩니다. 패가 되는 것은 흙이 잘못 둔 모양이고요.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모양도 꼭 알아두셔야 될 또 필수 사월인데요. 이 모양은 여기에 두는 수가 좋습니다. 날일자로 두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예요. 붙여야 되는데 가만히 당기는 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여기 이렇게 둬야 되겠죠. 자, 앞전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유도가 되었습니다. 죽었죠. 또 다른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버티면 치중해가 죽죠. 치중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전에 네 가지의 사활 모양을 보시면 이 실전에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제와는 관계없습니다만은 실전에 또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의 사활 문제 모양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